나는 이 시기를 지나고 나서 컴플렉스를 극복했어. 오늘은 이 컴플렉스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준비했어. 다 각자만의 컴플렉스가 있겠지만 나의 정말 컸던 컴플렉스는 이 영어였어. 내가 영어를 정말 싫어하고 못했거든? 어렸을 때,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생 때부터 우리 큰언니가 영어의 중요성을 알고 영어에 대한 공부를 계속 시켜줬어. 영어 동화책을 사서 CD를 돌리고 동생들하고 같이 쉐도잉하면서 따라하게끔 했는데 나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야. 그래서 공부를 피해서 옥상으로 도망가다가 잡힌 적도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나에게 억지로 공부를 시키진 않더라고. 그때 했어야 됐는데 내가 그때 이후로 영어를 안 하게 됐어.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서도 이제 불규칙 동사 변형이 나오면서 더더욱 이 영어는 나의 영역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연필을 탁 놓게 됐어. 자연스럽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영어 성적이 안 나오겠지. 그래서 좀 부끄럽지만 나의 이 고등학교 시절의 영어 성적은 6등급이었어. 이제 점수로 치면 한 30점, 34점 나오는 그런 굉장히 처참한 점수였는데, 사실 근데 그때는 그렇게 공부에 큰 욕심도 없었고 영어를 꼭 잘해야 된다는 그런 동기부여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주변에서 막 영어 잘하는 친구들 보면 좀 멋있다 하는 그런 정도였었거든? 근데 여기서 조금 반전은, 내가 학교에서 외우는 영어 공부는 싫어했지만 외국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건 굉장히 좋아했어. 이게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영어가 잘 안 돼도 손짓 발짓을 써가면서 외국인들하고 대화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약간 외국인 그리고 새로운 문화 이런 걸 관심이 많아서 외국인들 보면은 나도 말 걸고 싶다, 지나가면서 헬로우라도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거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그때는 학교 마치고 교복 입은 채로 부산 서면으로 갔어. 거기에 랭귀지 캐스트인가 그런 이제 영어 커뮤니티가 있었거든. 그래서 외국인들도 오고 청년들이 와가지고 주제를 정해서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는 그런 데였었어. 그래서 음료값만 내면 무료로 갈 수 있는 데였는데 거기를 학교 마치고 빨간 버스가 있었어.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넘어가서 막 내가 아는 단어들 얘기하면서 앞에 내가 모르는 단어 나와도 이런 뜻인가 하면서 유치하고 막 단어 알아보고 그랬었거든. 그 정도로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는 좋아했으나 영어 시험은 싫어했던 약간 이중적인 면이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갔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 노력을 많이 했고. 다른 과목들은 다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원하는 점수가 다 나왔거든. 근데 이 영어가 점수가 계속 안 나오는 거야. 내가 영어로서 정말 점수를 받고 충격받았던 거는 B+였어. 다른 성적은 다 너무 내가 만족할 만한 점수였는데 그 영어 하나 때문에 전체 성적이 쭉쭉 내려가는 거야. 내가 그게 너무 화가 나고 짜증나고 했지만 어쩌겠어. 영어라는 게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 영어 자체를 잘할 수가 없잖아. 문법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부터가 핵심이야. 설명이 조금 길었지만 이 컴플렉스를 극복할 때 이 두 가지가 필요해. 첫 번째는 내 컴플렉스를 컴플렉스로 인정하는 거야. 내가 대학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영어가 내 컴플렉스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 내 일상에 크게 어려운 게 없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내가 좀 더 많은 세계 그리고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또 배우려면 사실 영어가 필수더라고. 그럴 때 내가 영어를 못하는 거를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해. 내가 좋아해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인 성적 점수나 혹은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혹은 원하는 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점수가 미달이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나의 실력이 부족하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대학교 4학년 때 내가 이 영어 콤플렉스가 있다. 그리고 이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쓰고 듣고 말하고 읽는 거 모든 면에서 점프를 해야 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농축된 시간이 필요해. 이 농축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1년, 2년, 3년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은 하루 3시간, 4시간, 5시간 양적인 시간을 확보해서 거기에 몰입을 해야 되는 거야. 출퇴근길에 영어 라디오 듣고 사람들 만나서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내가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해서 그 시간만큼은 뼈 빠지게 노력하고 탐구하고 몰입하고 실패하고 성공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4학년 때 도저히 내가 이 상태로 사회에 나가기는 싫다. 내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기 전에는 꼭 내가 이 영어만큼은 정복을 하고 나가겠다라는 다짐이 섰어. 그래서 사실 대학교 4학년 되면은 취업 준비하고 졸업 준비하느라고 바쁠 때인데 교수님께 가서
사정이 있어서 6개월 정도 휴학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 물론 말리셨지. 이제 졸업하고 할 텐데 지금 휴학을 해도 되겠냐 라는 이야기는 주셨지만 제가 지금 영어를 꼭 잡고 가야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6개월 동안 반학기 휴학을 냈어. 그래서 이 아침에 잠깐 운동을 갔다 와서 독서실에 가서 저녁까지 계속 영어 공부만 했어. 내가 정말 열심히 했거든. 나중에는 이 허리 디스크랑 그리고 이 각종 이 질병이 나올 때까지 공부를 했던 것 같아. 내가 기본기가 전혀 없었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중학교 1학년들이 푸는 중학교 영문법 책을 3권 샀어. 1, 2, 3탄 나눠져 있는 거. 그래서 책을 한 챕터 풀고 그 챕터를 그대로 공책에 옮겨가지고 토치 하나 틀리지 않고 적고 다시 중요한 거는 형광펜 치고 덮고 나서 외우고 그거를 1권, 2권, 3권 하고 나니까 이제는 조금 영문법에 대해서 보이는 거야. 동명사가 어떻고 투부정사가 어떻고 분사랑 과거, 현재, 미래, 시제 이런 것들이 그제서야 조금씩 라인이 잡히게 된 거지. 그럼 그 6개월이 끝이냐? 아니야. 이 6개월 동안 정말 이 허리 디스크가 생길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지만 이때부터 시작으로 한 2년 동안은 정말 영어에 열심히 매달렸어. 내가 이 6개월 동안 혼자 공부한 거 이후에도 대학교에서 이제 토플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선생님 한 분 하고 해서 그룹 스터디를 한 그것도 1년 안 되게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내 토플을 정복해서 미국에도 막 유학 가고 싶고 그런 꿈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하루에 진짜 최소 3시간, 많으면 5시간 정말 틈틈이 쪼개서 영어 문제집 풀고 틀린 거 수정하고 하루에 영어만 100개씩 200개씩 외우고 그랬었거든. 그 과정이 정말 힘들었어. 나는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때는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잘 모르니까 스스로를 엄청 학대했었거든. 영어 단어 당연히 안 외워지잖아. 특히 뭐 그런 중학교 영문법에서 이제 토플로 넘어오면 진짜 미국 대학교에서 쓰는 그런 영어들을 쓴단 말이야, 단어들을. 근데 그런 게 안 외워지니까 너무 속상한 거야. 그래서 머리를 엄청 때렸어, 내 머리를. 너 이것도 못 외워? 너는 정말 멍청하다. 아 정말 그때 그래서 머리 뜯고 그랬었거든. 그만큼 정말 스트레스도 많고 그래서 막 속도 안 좋고 하고 막 변비도 엄청 심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 과정을 지나면서 서서히 영어 실력이 좋아지게 됐어. 특히 토플 같은 경우는 리딩, 리스닝, 라이팅, 스피킹 이 4가지까지 다 하는 시험이어가지고 정말 억지로라도 이게 시험에 채찍질을 맞으면서 성장을 많이 했고 결정적으로 졸업하고 나서 그 대출받은 거 조금이랑 돈 모아놓은 거라서 서울에 정말 빡세고 힘들다는 영어 학원에 등록했어. 그것도 토플 학원이었는데 거기 정말 스파르타식으로 하는 학원이었거든. 거기 이제 3개월을 서울로 상경해서 다니게 됐어. 그 학원이 정말 유명했었지. 휴대폰도 일단은 걷고 아침 뭐 8시, 9시에 가서 저녁 뭐 7, 8시 또 늦게까지 공부하면 9시, 10시까지 마치는 그런 학원이었었는데 계속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영어 수업하고 테스트 진행하고 자신의 순위가 계속 이렇게 바뀌는 게 모든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굉장히 그 스파르타식의 학원이었어. 정말 밥 먹고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치는 영어 단어 시험이 있었거든. 단어 200개를 치는 거야, 매일매일. 근데 영어 단어랑 한글 뜻이랑 그 2개가 맞아야 정답으로 1개가 인정이 되는 시험이었거든. 그것도 매일매일 보면서 과제도 엄청 많았어. 내가 그때 공부한 책을 가져왔거든? 물론 이 책 말고도 여러 책들이 있긴 한데 이렇게 영어 기본 영문법에 대한 거였어. 그래서 필기도 엄청 열심히 하고 하여간 이 시험에서 1개라도 틀리면 화장실도 못 갔었나? 하여간 그랬어.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었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어 시험 풀면은 다 먼저 빽빽하게 적고 다시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다시 풀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었어. 이때도 진짜 힘들었지. 차 지하철 타고 학원 갔다가 나올 때는 정말 녹초가 돼서 나오고 진짜 힘들었었어. 내가 한 번은 수업 듣다가 갑자기 머리가 핑 도는 거야. 이제 막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계속 고강도의 학습을 하다 보니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께 도저히 힘들다라고 해서 바깥에 나가서 병원 가서 링거를 맞고 다시 돌아와서 수업을 했어. 그 정도로 정말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어. 특히 내가 이제 이모 집에 잠깐 이렇게 있다가 이모도 이사하게 돼가지고 서울에서 처음 고시원 생활을 혼자 해봤었거든. 진짜 그것도 정말 쉽지 않더라. 결국 2주 만에 나와서 경기도에 있는 이모 집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학원 수업을 듣긴 했는데 정말 이 나가는 학원비도 굉장히 비쌌고 식비랑 이런 거를 다 내 돈으로 했어야 됐기 때문에 정말 여러 번 말해서 듣기 싫을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았다. 심지어 내가 이 서울 3개월 다니고 나서 토플 시험에 대한 그 목표 점수가 있었거든? 근데 내가 그 토플 시험 당일에 너무 긴장한 거야. 내가 평소에 치던 시험장도 아니었었고 그리고 그 시험이 한 번 치는데 17만 원인가 8만 원인가 그래.
그냥 그 한 번 잘못 치면 그 돈이 날아가는 거야. 그거에 대한 압박감도 있고 그러니까 이때까지 막 3개월 동안 했던 거 학원비 무조건 내가 이 시험을 통해서 막 다 이거를 해야 돼 라는 생각들 때문이었는지 엄청 떨었어. 그래서 학원에서 모의시험 쳤을 때보다 거의 10점 낮게 나와서 내가 목표했던 점수는 도달하지 못했어. 근데 나는 정말 더 이상의 열심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 후련한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고 내려왔지. 근데 내가 그 대학교 휴학할 때부터 그 서울 상경 해가지고 3개월 동안 정말 스파르타식으로 했던 그 농축된 기간 동안 내 그 영어 기본기가 정말 그때 다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내가 비록 토플 점수는 만족할 만한 점수를 내지 못했고 너무 비싸니까 그럼 내가 토익이라도 한번 쳐봐야겠다라고 해서 토익 시험을 쳤었거든? 그때 처음 시험이었었는데 820점인가 나왔었어. 물론 이제 토익 같은 경우는 리스닝하고 리딩만 하니까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때 영어 6등급이었다가 토익 820점 나온 건 나한테 정말 엄청난 일이었어. 내가 딱 그 점수를 받고 나서 나 영어 콤플렉스 극복했다라고 스스로 인정했어. 누군가는 820점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거 뭐 자랑거리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내 기준이잖아. 내가 내 노력한 것을 알잖아. 아무도 몰라. 사실 남들은 알 필요도 없고 나만 알면 돼. 그리고 내가 인정이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영어 점수를 받고 더 자신감이 붙고 그때부터는 영어가 정말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 원래도 영어를 조금 좋아하는 게 있었으니까 실력까지 이제 조금 쌓이니까 더 재밌는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는 영어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이거 한번 보여줄게.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이려나? 영어 신문을 스크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인쇄해서 단어 외우고 모르는 단어 정리하고 표현 같은 것들 다 정리해서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공부를 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파일들이 계속 있는데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약간 영어 문제 같은 거 풀면서 모르는 것들 적고 그리고 첨삭했던 것들 다 이렇게 모아두기도 하고 했었어. 그 외에도 한 3년 정도 외국인하고 저녁에 이렇게 1시간씩 대화하고 일상 대화하는 거, 회화하는 그런 시간도 보냈었어.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외국인들 만나면은 정말 자신감 있게 나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거든? 물론 원어민 수준으로 잘하는 건 아니야. 그건 좀 그렇잖아. 솔직히 내가 거기 살다 온 것도 아닌데. 근데 그래도 외국인들한테 다가가서 그래 나 의사소통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거. 그리고 조금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 그게 정말 나에게는 큰 수확인 것 같아. 영어가 한번 이렇게 조금 팍 뚫리니까 해외여행을 가던 아니면 어떤 문헌을 찾아보던 아니면 영어 기사를 읽던 정말 내 인생의 이런 시야가 엄청 넓어진 게 느껴져. 검색 서치할 때도 네이버와 구글의 차이는 천차만별인 거 알지? 구글의 전 세계적인 데이터들 모여있고 그걸 읽으려면 영어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거 가능하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컴플렉스를 극복할 때 2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이 컴플렉스를 컴플렉스라고 인정하는 거. 그리고 2번째는 이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 일정 시간 농축된 기간과 노력,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야. 물론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극복하기 어려운 컴플렉스도 있겠고 그게 심리적인 문제라던가 어떤 정신적인 것과 관련돼 있으면 더더욱 힘들긴 하겠지. 근데 그건 약간 트라우마틱한 경험이니까 그거는 치료의 영역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얘기했던 거는 나의 어떤 기능적인,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컴플렉스를 이야기한 거였어. 내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당신도 그릇가위 받고 학원 다니던 거 다 돈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돈이 있어야 컴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 사실 그 개개인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 내가 하나하나 코멘트를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거는 나도 정말 대학교 때 어려웠다. 나도 정말 쉽지 않았지만 길은 있다. 1년, 2년, 3년 차곡차곡 모아놓은 적금을 깨서 학원을 다니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 중요한 거는 기간과 시간과 노력의 양을 어느 정도 정해서 그 기간만큼은 정말 밀도 있게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도전해보고 직면해보고 그 단계를 뛰어넘는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사실 나도 토플 점수 못 냈지. 내가 목표했던 점수에 대해서 내지는 못했지만 언젠가는 토플 점수도 한번 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들어. 오늘은 이 컴플렉스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
우리 학부모분들은 또 어떤 컴플렉스가 있을지, 그리고 아직 인정하지 못한 컴플렉스가 무엇인지 궁금한데, 또 각자만의 컴플렉스를 이겨낸 경험이 있다면 또 그런 팁들을 댓글에 적어주면 나도 도움이 되고 이 영상을 보는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럼 오늘 하루도 꿈꾸는 하루 보내길. 안녕.